심층수의 문건의 강사입니다. 오늘 주제는 건강한 물 마시기. 우리가 물을 정말 많이 먹잖아요. 근데 진짜 건강한 물을 먹는 거 정말 중요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물을 많이 먹지 않았을 때 이런 것도 문제가 많잖아요. 네네. 자, 가볍게 한번 물어볼게요. 물을 적게 마시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물을 적게 마시면 제가 강사 같아요. 다시 물어봐요. 물을 적게 마시면 무슨 일이 생기나요? 좀 이상하네. 네. 물을 적게 마시면 네. 몸에 불균형이 옵니다. 일단 대표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혹시 대표님은 하루에 물을 어느 정도 드세요? 전 밤에 좀 많이 먹어요. 자기 전에 크게 한 2컵 정도 보통 먹고 자니까 한 500cc 먹지 않을까요? 저녁에만 물을 드시고 낮에는 안 드시는 낮에는 거예요? 낮에는 커피만 이렇게 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정말 안 좋은 습관이신 것 같고 아, 물을 먹으려면 네. 일단은 가장 우리 몸에 좋은 물은 아침에 일어나서 공복에 따뜻한 물을 먹는 게 가장 좋다고 해요. 찬물은 안 되나요? 찬물은 나쁘지는 않지만 그래도 따뜻한 물에 비해서 네. 안 좋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세계국제보건기구에서도 항상 얘기를 하는데 하루 2리터의 좋은 물을 마시는 것만으로도 인간에게 발생하는 질병의 80%가 예방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몸은 70% 이상의 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양의 물을 필요로 하거든요. 그래서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으면 혈액의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어지러움증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상태가 지속이 되면 기억력이 떨어지는 등의 뇌세포 기능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혈액의 양이 줄어들면 혈액의 상태가 어떻게 될까요? 끈적끈적해지겠죠? 네네. 그런 상태가 지속되면 끈적끈적한 혈액이 혈전을 만들어서 심장마비나 뇌졸중을 일으킬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보통 밥 먹을 때 물 먹지 마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거는 좀 잘못된 정보고요. 소화 과정에서 필요한 효소나 소화액들도 물이 있어야지 좀 충분한 양의 효소를 만들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을 적게 드시면 당연히 소화가 잘 되지 않겠죠. 그리고 물은 우리 몸에 쌓여있는 유해 물질이나 독소를 배출하는 일도 하고요. 노화를 늦춰주는 기능을 한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물은 우리의 면역 세포를 만들어주는 골수에 직접적으로 작용을 하는데요. 이는 암에 저항하는 인체의 힘을 길러주기도 하고요. 때문에 물을 신경 쓰지 않고 항암 음식만 먹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고 해요. 그리고 만성 피로에 영향을 주거나 불면증, 다이어트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우리 기능이 참 많네요. 질문 다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질문을 하나 대신 읽는 걸로 준비를 했어요. 읽어볼게요. 2004년 유니세프의 세계 영양 보고서에 의하면 세계 인구의 3분의 1인 이것이 결핍에 시달리고 있다. 이것의 결핍은 900여 가지 질병과 연관이 있고 극단적인 경우 돌연사의 위험까지 있어서 건강을 위해서라면 바로 채워야 할 이것. 자, 이거 뭘까요? 이거 답변 한번 올려주세요. 이거 맞추시는 분들에게는 물 한 팩 20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답을 맞춰주세요. 저 나왔습니다. 나왔어. 코기. 표기님. 표기예요. 표기님 미네랄. 인정. 표기님 인정해드리겠습니다. 미네랄 나왔어요. 네, 맞아요. 미네랄입니다. 미네랄. 자, 그러면 미네랄이 뭘까요? 자, 미네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가 보통 5대 영양소라고 하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그리고 비타민, 무기질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무기질이 미네랄을 뜻하고 있어요. 미네랄은 보통 우리 몸 체중의 3.5%를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 몸을 구성하는 뼈, 치아, 피부, 머리카락 등을 만드는 중요한 영양소예요. 옆에 무기물, 미네랄 이러시는데 그 무기물이 미네랄이라는 뜻이고요. 이거는 보통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음식을 통해서 섭취를 해야지만 우리 몸에 좋은 미네랄 성분을 채울 수가 있고요. 미네랄이 부족하면 영양소들이 제 기능을 못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항상 물이나 그리고 음식을 통해서 미네랄을 섭취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몸에 쌓인 독소들을 충분히 배출이 가능하답니다. 그러면 이런 미네랄을 섭취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먹어야 되냐면 예전에 50년대 같은 경우는 우리 음식물에 있는 미네랄을 섭취하기 위해서는 사과 2알 그리고 시금치 1달을 먹었으면 미네랄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사과 몇 개 정도를 먹어야 될까요? 한 3개? 3개? 4개?
요즘에 산업화가 많이 되면서 토양이랑 공기가 많이 오염이 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사과 부활에 있었던 50년대의 그 미네랄을 보충하기 위해선 사과 13알 그리고 시금치 19단을 먹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토양이 오염돼서 미네랄 양이 줄어들게 되면서 토양에서 자란 식물은 물론이고 식물을 먹고 자란 동물에게도 미네랄 양이 줄어들었기 때문인데요. 또 하나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보통 중금속이라고 하면 본인이 거기에 관련된 관련 업종이나 종사하는 분들에게만 해당되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그 나는 몸신이다라는 프로에서 나왔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평소에 그냥 우리가 살고 있는 집에 가서 그 집 안에 중금속의 양이 어느 정도 들어 있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 봤더니 화장실 욕조의 실내화나 아니면 지갑, 그리고 후라이팬에나 그리고 소파에서까지 나트륨, 카드뮴 등의 여러 가지 중금속이 많이 확인이 되었다고 해요. 그러면 엄청난 양의 중금속을 우리가 우리 생활 속에 들어 있다라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러면 미네랄을 먹으면 미네랄이 몸속에 많이 있으면 이러한 중금속들을 몸속으로 배출해 낸다라고 하는데 그 배출하는 원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몸속에 만약에 미네랄이 없으면 중금속이 바깥쪽에서 들어오다가 자리가 없네? 이러고 그 빈 자리에 쏙 들어간대요. 근데 만약에 내 몸속에 미네랄이 있는 몸에 중금속이 몸으로 들어오면 내가 들어갈 자리가 없네? 이러고 중금속이 몸 밖으로 배출되는 원리에 의해서 미네랄이 함량이 많이 가진 몸에서는 중금속이 있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배출해준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러한 미네랄이 부족하면 몸에 여러 가지 증상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국인에게 꼭 필요한 미네랄이 5가지 정도가 있어요. 심장 질환을 예방하는 미네랄, 마그네슘, 그리고 이거는 남자분들한테 좋은 거죠. 천연 정력제라고 하는 아연, 그리고 암세포를 잡아먹는 미네랄인 셀레늄, 뭐 마늘 같은 데 많이 있다고 하죠. 그리고 골다공증, 뼈에 좋은 칼슘, 그리고 혈액순환에 좋은 철분. 이 5가지는 우리 한국인들에게 꼭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데, 자, 그러면 지금 미네랄이 내 몸에 많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자가 진단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10개 중에서 나한테 해당되는 게 몇 가지 정도 있는지 한번 보시겠어요? 제가 한번 해봐도 되나요? 네. 1번 일단 쉽게 피로를 느낀다서 인정하고요. 갈증은 그렇게 많이 이거 잘 모르겠어요. 체중은 항상 늘어가는 거 아닌가요? 네, 하나, 3개, 피부 건조 4개, 의욕 5개, 피부 트러블 5개, 술 요즘 약해, 술 안 먹어서 약해지는 거 아닌가요? 네, 7개 됩니다, 저. 7개요? 네. 저는 요즘에 술이 좀 많이 는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미네랄 워터를 좀 많이 먹어서 그런 저 거 10개도 아닐까 있으신데요, 저기? 하고요. 10개요? 10개 있으신데요, 지금? 네. 자, 이 중에서 3개 이상이 포함된다라고 하면은 내 몸에 미네랄이 부족하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5개 이상 해당된다 하면 내 몸에 미네랄이 진짜 없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